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볼게요. 1교시 때 시간 들였던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에 이런 형태로 뜨고 있는데 서버가 꺼져 있으니까 켜주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불러오는 과정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5가지나 한 거잖아요. 사실 이 중에서는 V5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V4까지는 지울게요. 여기까지 제거를 해주고 V5도 그냥 빼서 게시물 리스트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를 좀 만들어 놓고 하나씩 볼 거예요. 일단 이 제목, 이 게시물의 제목이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되려면 얘한테 뭘 줘야 돼요? 앵커 태그인 A 태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 A 태그는 얘만 가지면 되는 거죠. 얘만. 그러면 얘가 제목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A를 여기다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를 A가 감쌀 수 있게. 그럼 당장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HTML에 그 li 안에 텍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거죠. 왜 코드 펜 지금 우리가 해놓은 구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UL에 li가 4개 있는데 여기에 1번 그리고 20, 23 어쩌고 그리고 제목 1 이렇게 있었는데 얘한테만 A를 부여했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li에 갇혀있는 이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고 얘만 클릭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겠다. 그냥 이거 한 거죠. 별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됐는데 얘는 클릭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네, 링크를 아직 안 달았으니까. 지금 href가 비어있으니까.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디테일로 가야 되죠. 그럼 일단 여기다가 디테일 넣어줍니다. 이거 이 디테일은 그냥 넣으면 돼요? 아니면 앞에 이거 바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럴 필요 없겠죠.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디테일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요청의 경로는 아티클 디테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미 아티클 리스트가 아티클 리스트로 띄우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지막만. 그럼 이런 거 필요 없이 디테일만 달아줘도 얘는 찾아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누르면 안 가겠죠. 우리 아직 이거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 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서블릿에 AM 패키지 안에다가 서블릿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근데 이거 복사하죠. 리스트 서블릿 복사해서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 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당장 서버부터가 에러가 납니다. 왜냐? 매핑 주소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디테일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DB 연결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쿼리 수정해야겠죠.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오더바이 빼고 웨어절 하나 들어오면 되겠죠. 왜냐? 우리는 이제 게시물 하나만 보여줄 거니까. 지금 얘는 게시물 전체를 보여주는 쿼리고 우리는 하나만 보여줄 거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list JSP manage 원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던 거를 여기다 오더바이만 해서 보여주고 있던 거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인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이 웨어절로 바꿔주는 거
해주면 되는데 약간만 기다릴게요. 이거부터 할 게 아니라 다른 거부터 할 겁니다. 자, 얘는 잠깐 두고 여기 이대로 두면 이 요청 들어왔을 때 결국 일은 얘가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린 얘한테 일 시킬 게 아니죠. 얘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미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랑 똑같은 이 화면을 보여줄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게시물 하나만 담겨있는 상세 보기를 보여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detail.jsp로 만들어 줄 겁니다. 경로는 바꿀 필요가 딱히 없겠죠? 어차피 아티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자, 이런 분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경 쓰면서 해야 돼요. 이걸 분리를 안 해놓으면, 이거 제가 분리 왜 하는 건지 말씀드렸나요? 대충? 간략하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 게시물에 있는 리스트, 디테일. 근데 만약에 댓글 쪽에서 리스트랑 디테일이 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폴더를 분리 안 해놨다면 이름을 애초에 다 바꿔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보통 요청 주소가 이 경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얘네 둘이 같아야 내가 안 헷갈려요. 내가 여기는 디테일로 보냈는데 여기는 막 멤버에다가 뭐 로그인이래요.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요청이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요청 주소와 이 JSP의 실제 경로를 보통 일치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 JSP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도 이 뒤만큼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는 게 관례라기보다는 일반적이에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개발자들이 본인이 안 헷갈리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바꿔놨는데 그러면 당장 여기서 눌러보면 어디로 가요? 이거 못 가죠? 이거 왜 못 가요? 잠깐만요. 왜 JSP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 어쨌든 우린 지금 JSP가 없어요. 얘한테 일을 넘겨야 되는데 이런 애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애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냥 복사해서 만들어 줄게요. detail.jsp 그리고 얘를 이거는 일단은 두죠. 여기는 상세보기, 여기도 상세보기 이렇게만 바꿔놓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얘를 누르면 이제 페이지가 왜 이렇게 서버가 리로드가 느린 거야? 다시 재시작해주고 리스트에서 누르고 왔죠? 왔는데 왜 똑같아요? 경로는 바뀌었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상세보기로. 그죠? 리스트 이거였고 상세보기 이거였죠. 다른 거죠. 이제 페이지가 옮겨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화면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하나 또 맞춰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div를 4개 정도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이런 걸 해볼까요? 긁어넣어. 그리고 우리 데이터 뭐 들어있죠? 작성일, 제목, 내용.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누르고 들어가면 저런 거 나오겠죠? 디테일로 들어오면 페이지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르고 들어오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진짜로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것부터 건드려줘야겠죠?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에서 쿼리 이렇게 날릴 게 아니라 어떻게 날린다? 왜요? id는 물음표 그리고 여기 치환되어 들어올 친구가 하나 필요하죠. 자, 근데 이 치환되어 들어올 친구 어디서 보내줘야 돼요? 지금 애초에 우리가 상세보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를 세팅할 때 이거 지웠지? 우리가 이런 거 해봤잖아요.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합시다. 우리가 홈에 프린트 단에 물음표 열어서 뭐 단은 얼마, 그리고 %였고 리밋은 얼마, 이런 거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 해당 요청으로 가죠. 일단 이 홈에 프린트 단이라는 요청을 찾아간 다음에 리퀘스트 안에 단은 8, 리밋은 3이라는 값이 세팅되어져서 리퀘스트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리퀘스트 안에 있는 애를 get 파라미터로 꺼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쵸? 우리가 요청을 보내는 이 행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요청을 어떤 행위로 보내요? A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로 보내죠. 실제로 A한테 href에 디테일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이 요청을 찾아가서 얘가 이 요청 내 거임, 나랑 똑같아, 일로 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얘한테 일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파라미터는 어디에 넣어줘야 될까요? 얘는 애초에 여기에 같이 주면 돼요. 얘가 요청을 찾아가는 역할인데, 길잡이를 찾아가는 역할인데 얘 말고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얘한테 물음표 열고 id는 뭐 1 줬다. 그러면 자, 새로 고침해보고 여기서 우클릭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 혹은 컨트롤 U 눌러보시면 이 스크립트 HTML 태그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경로 어떻게 들어있어요? ID1로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얘를 누르면 지금 이것 때문에 오케이, 잠깐만요. 얘를 잠깐 주석을 걸자. 누르면 리로드 되라고. 됐다. 누르면 이제 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확인이 아직 안 돼요. 왜냐면 그걸 써먹은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줄게요. 이제 여기서 일단 아이디는 다 1로 세팅이 되어 있다. 왜? 우리가 1로 박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로 잘 들어왔는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데다가 request.get 파라미터, 이 안에 키가 뭘로 들어있어요? id. 왜냐? 우리는 id는 어쩌고 줬으니까 이렇게. 그쵸? 이게 키예요. 파라미터 키. 그럼 여기서 id를 꺼냈다. 이거를 담겠다. 일단 스트링으로 담아야 되는 이유. 키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쿼리 스트링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꺼내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쿼리 스트링 안에서 일단 스트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써먹을 건데 이거를 사실 형변환을 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쓰죠. 아니다, 하죠 바로. 우리 그러니까 저번주에 형변환 하는 건 다 해봤으니까 하나로 합칠게요. 안 나누고 이렇게. 이러면은 파라미터 꺼내온 거 스트링으로 받아놓고 그 스트링 변수를 형변환 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한 거죠. 그냥 한 줄로 압축했을 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쓸 수 있겠군요. 그랬을 때 결과가 잘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여러 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줄 가져오는 거니까 select row로 바뀌는 거고, 아티클 리스트 맵은 여러 줄이어서 리스트 맵이었는데 이제 하나면 아티클 맵일 거고, 그리고 타입이 애초에 리스트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로 세팅하는 것도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 ID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콘솔에 뭔가 결과가 남겠죠?
리스트에서 눌러요. 왜? 왜 안 나왔어? 다시 서버를 껐다 켜고 리스트에서 누르면 떴죠? 이게 1이 나온 이유,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1 넣어놨어요. 아이디는. 근데 여기서 아이디를 꺼냈고 이 아이디를 키 값으로 해서 1이라는 값을 꺼내고 그걸 정수로 쓰기 위해 1로 숫자로 형변환을 한 거고, 그걸 아이디에 담았는데 출력하니까 1 나왔죠. 그러면 얘 잘 들어왔네요.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네요. 꺼냈을 수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쵸? 자, 근데 문제가 보세요. 지금 3번 글을 눌러도 2번 글을 눌러도 1번 글을 눌러도 몇 들어와요? 1 들어와요. 왜? 화가 났으니까. 이걸 반복문으로 돌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상황, 다 1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해당하는 글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얘는 4번 글, 얘는 3번 글, 얘는 2번 글, 얘는 1번 글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러려면 이 아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해당하는 글의 아이디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이 list.jsp 페이지 안에 해당하는 글의 번호를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여기 이미 쓰고 있지 않나요? 그쵸? 얘가 글 번호잖아요. 우린 그 글 번호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미 그리고 있는데, 그쵸? 그럼 이 글 번호를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JSP 안에서 자바 문법 쓸 때 스크립트릿 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변수 들어와야 되죠. 그럼 자바 문법 써야 되니까 스크립트릿 여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해당하는 글의 아이디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애초에 요청을 보냈을 때 아이디를 4라고 세팅해서 보내니까 우리가 그 서블릿에 가면은 4가 찍히겠네요? 눌렀을 때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4가 찍히고, 3번을 누르고 들어가면 3이 찍히고, 2번을 누르고 들어가면 2가 찍히고. 잘 찍히죠? 그럼 우리가 애초에 이 조건 쿼리를 날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4번 글 볼래 하면 4번 글이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올 거니까 여기서 3번 글 볼래 하면 3번 글을 받아올 거고, 그럼 그 받아오는 걸 얘한테 넣었고 얘를 요청에 세팅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요청을 넘겨주고 있으니까 detail.jsp 안에서는 얘를 쓸 수 있겠네요. 결국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이 데이터. 그러면 이 안에서 리스트 맵으로 받을 게 아니라 그냥 맵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는 임포트 할 필요가 없으니 지워주도록 하고 자, 바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도 하나 넣어줍시다. 스크립트릿 열어서 이퀄 찍어주고, 아티클 맵인데 .get 이 안에 뭐 넣어줘야 돼요? 이 안에 id. 그럼 몇 번 게시물 이런 거 가능하겠죠? 이 키는 이 컬럼이었으니까, 그죠? 이거는 저번 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게시물 상세 보기 이렇게 하죠? 상세 보기를 지우자. 여기는 그러면 당장 이 리스트에서 넘어갈 때 1번 게시물, 3번 게시물, 2번 게시물 잘 나오잖아요. 4번 게시물,
데이터를 넘겨받는 과정이에요. 서블릿이 요청을 받고 그 서블릿이 JSP한테 일을 넘기면서 요청을 넘겨줘요.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서. 그러면 해당 JSP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죠. 활용했을 때 현재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화면 말고 다른 데로 요청을 다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태그를 사용을 한 거고 그 안에 href에다가 요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경로 매핑, URL 매핑을 해준 거고 그 요청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애초에 href에 같이 세팅을 해준 거고요. 이 결과 해당 서블릿이 파라미터를 또 요청에 담아서 받아온 거니까 얘를 꺼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시 꺼내오고 꺼내온 걸 다시 요청에 세팅하고 그걸 다시 넘기고 그때 내가 누구한테 일 시킬지까지도 정해서 넘기고 그럼 해당 애가 데이터를 넘겨받았으니까 세팅된 걸 아니까 여기서 꺼낸다. 그리고 이걸 활용한다. 자, 모든 웹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형태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동기 방식인데 이 동기 방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얘가. 서블릿과 JSP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 데이터를 넘겨주고 데이터를 넘겨받고 활용하고 다시 또 넘기고 이러한 과정들.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좀 필요한 것들을 그려보자면 이 출력은 지울게요. 이제 필요한 것들을 그려보자면 여기서 그냥 이제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글 번호는 이렇게 그냥 꺼내면 되고 작성일은 여기가 reg 데이트로 들어오면 되고 그리고 제목은 타이틀로 들어오면 되고 내용은 body 들어오면 되고 그러면 나올 거니까. 왜냐? 우리는 애초에 4번 글을 여기서 4번 글을 조회를 한 상태고 그 데이터, 이 데이터를 자바로 넘겼죠. 그걸 얘가 해요. 얘가 이제 조립한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걸 여기다 담았잖아요. 그걸 요청에 다시 세팅한 거고 그리고 그 세팅된 요청 자체를 다시 detail.jsp한테 넘겨준 거고 얘는 받아온 걸 아니까 꺼내서 활용한 거고 그쵸? 이러면 이제 자 내가 4번 게시물이 아니라 여기 볼게요. 1번 게시물 누르고 갔다 1번 나오는 거고 2번 게시물 눌렀다 2번 나오는 거고 3번 나오는 거고 4번 나오는 거고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누르고 들어왔다가 뒤로 가기 누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건데 웹상에서의 뒤로 가기는요.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얘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뭐 해당 글의 조회수가 만약에 올랐대요. 근데 내가 뒤로 가기를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그 조회수에 대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작업을 얘는 기억을 못해요. 얘는 코드는 기억을 해요. 근데 얘가 못해요. 브라우저가. 그래서 이 뒤로 가기는 뒤로 가기를 쓰면 안 되는 상황들이 나중에는 옵니다. 뒤로 가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통 아까 카페를 예시로 들었으니까 다시 카페를 좀 보자면 이렇게 글 들어갔어요. 우리 여기서 뒤로 가기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글을 들어오고 나면은 이런 게 있죠. 이거 뭐예요? 게시물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거죠. 이런 버튼 우리도 하나 만들어 주죠. 어디에? 디테일에. 이런 데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목록 이렇게 해주고 이 href는 어디로 보내면 돼요? 다시 리스트로 가면 돼요. 리스트로 가려면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리스트 넣어주면 되죠. 왜냐? 아티클까지 똑같을 거니까 요청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청만 갈아 끼워주면 갈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목록 버튼이 나올 거고 얘를 누르면 리스트로 가죠. 그럼 이제 뒤로 가기 누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하나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이 데이터는 타입이 뭘까요? 아티클 웹에서 get 키는 id 해가지고 꺼내온 이 데이터는요, 타입이 뭘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오브젝트죠. 왜냐면 얘는 키고 얘가 밸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키로 꺼내면 이 자리에 밸류가 남는 거니까. 그럼 밸류는 오브젝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 가지고 연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변환 해야죠. 안 하면 못 써요. 그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어차피 오브젝트고 인트고 스트링이고 다 떠나서 그냥 화면을 그릴 텍스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면서 쓰는 게 맞긴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기는 해요. 그럼 만약에 얘를 형변환한다. 얘는 뭘로 해야 돼요? 얘는 그냥 인트. 정수니까. 우리 아이디는 애초에 인트로 봤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그쵸? 인트. 얘는 똑같으니까 인트겠죠? 자, 나 왜 여기다 하고 있어? 여기. 형변환도 자바 문법이니까 스트레이트릿 안에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여기로 빠져버리면 얘는 그냥 텍스트예요.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텍스트니까. 근데 이걸 자바 문법으로 쓸 거니까 스트레이트릿 안에 있어야겠죠? 자, 얘는 RHDate는 뭘로 해야 돼요? 형변환. string.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했었어요. 로컬 데이트 타입. 근데 얘 뭐라고 하는 이유 뭘까요? 네, 임포트. 그러면 자동 완성 해주면 임포트 들어가고, 여기 위에 저장하면 빨간 줄 사라지고. 우리가 자동 완성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인트 같은 애는 임포트가 필요 없는 애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타이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안 하는 건데, 이런 임포트가 필요한 타입들은 자동 완성을 생활화하시면 편해요. 타이틀과 바디는 당연히 스트링일 거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얘가 좀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맞춘 거니까, 내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한 거니까. 다만 실제로 이걸 이렇게 받아서 뭔가 또 특별한 후처리를 하지 않는다 라면은 그땐 안 해도 되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보여지는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웹상에서의 통신법을 하나 배우신 건데 어렵나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방식을 쓰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블릿을 안 쓴다는 아니에요. 좀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찡 웹 개발을 시작을 해요. 지금 거는 웹 개발의 완전 기초 중에 기초 느낌이라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찡 웹 개발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 스프링 부트 들어가면 애초에 서블릿 안 씁니다. 얘를 쓰지 않아요. 이 서블릿이라는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서블릿이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던 거, 컨트롤러를 쓸 거예요. 얘가 서블릿의 역할을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서블릿보다 얘가 훨씬 다재다능해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스프링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실제로 웹 개발은 서블릿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이트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꽤나 많겠죠. 아주 기초적인 페이지 이동이라도 이 서블릿이 하나의 요청밖에 못 가지니까
그럼 우리는 기능마다 서블릿이 다 필요했겠네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 카페에서 제가 전체 글보기 얘를 눌러요. 그럼 여기 이 페이지 보여줘야죠. 근데 여기서 베스트 게시글 눌러요. 이 페이지 보여줘야죠. 서로 다른 기능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페이지 이동이지만 다른 기능이에요. 그럼 요청 주소를 다르게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메뉴 하나하나마다 다 서블릿이 필요하다란 얘기네요. 개발의 늪에 빠지는 거죠, 이제. 아주 불편했습니다. 서블릿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불필요하게. 왜냐? 얘는 하나의 요청밖에 못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게끔 되어서 나온 게 스프링이고, 그 스프링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서블릿을 대체하면서 이 컨트롤러는 사실 분리를 안 시켜도 돼요. 뭐 게시물 기능, 회원 기능 그냥 하나의 컨트롤러로 다 처리할 수도 있어요. 가능은 한데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왜냐?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관리가 막 힘들어지니까. 적절히 코드를 분리해서 이제 관련성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관리할 때 편한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러도 나누기는 하는데 나누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아티클 컨트롤러, 뭐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근데 서블릿은 뭐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 아티클 라이트 서블릿 다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서블릿을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컨트롤러로 대체를 할 건데 이 기본적인 사용법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모습이나 문법이나 사용하는 메서드 당연히 달라지죠. 근데 이 결은 똑같아요. 흐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흐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드렸던 거고 얘는 이제 웹에서의 기초적인 기초 흐름이니까 이 코드를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못해도 흐름을 읽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어차피 이렇게 안 쓸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는 되게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 어차피 비슷한 거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흐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끊길 것 같긴 한데 자,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SQL 인젝션 이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몇 마디만? 기억나세요? 자, 이 SQL 인젝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도 이 Secure SQL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웹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뭔가 아는 게 생긴 상태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릴 겁니다. 자, 이 Secure SQL 얘를 쓰기 전에는 우리가 쿼리문을 그냥 이렇게 만들었죠. 그냥 스트링으로 이렇게 뭐 select 별 띄고 뭐 얘 SQL2에다가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from article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띄어쓰기 신경 안 써도 되고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append라는 메서드를 통해. 자, 얘는 왜 써야 될까요? 얘가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얘를 왜 쓰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이 친구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얘도 안 쓰고 스프링부터 넘어가면 다른 거 쓸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를 써야만 하는 이유 얘 때문이에요. 자, Secure SQL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제가 지금 얘를 읽을 때 Secure라고 읽죠. Secure 뜻이 뭐예요? 이건데 보안이에요. 보안. 그러니까 SQL을 보안, 방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냥 이제
얘는 뭐 엄청 오래 쓰거나 이러진 않을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최소한의 보안 능력을 갖춰놓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뭘 방어해주는데, 이거 뭘 막아주는데? 라는 궁금증이 있겠죠, 이제. 자, SQL 인젝션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요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로그인 할 때, 뭘 가지고 따져봤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가 로그인 하겠다라고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뭘 봐요? 우리가 지금 멤버 테이블이 있나? 없네요. 그러면 잠깐만 JDBC로 가보죠. 여기에는 멤버가 있을 거니까. 만약에 내가 테스트 1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거다라고 하면 우린 테스트 1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테스트 1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그 입력된 두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갔었어요. 갔다 와서 우리는 얘가 로그인이 가능한 앤지 가능하지 않은 앤지를 뭐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입력한 그 데이터, DB로 가져갔던 그 데이터, 이게 지금 현재 멤버 테이블에 있냐 없냐를 봤죠. 그래서 가져온 이 셀렉트를 날렸을 때 얘가 결과를 널로 가져왔어? 그럼 이런 회원 없어. 근데 널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 그럼 넌 이 회원 아이디는 있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번호랑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비교해보고 둘이 같아? 그럼 아이디도 있는데 비밀번호도 일치했네? 너 그럼 로그인해. 이게 우리가 했던 로그인 로직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나중에도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자, 지금 현재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걸었던 게 방금도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조건을 걸었던 게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면 얘 있다. 그럼 이 정보 가지고 가서 비밀번호 일치해 물어보고 로그인했죠. 자, SQL 인젝션은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러면 데이터 어떻게 나올까요? 저 지금 쿼리 실행시킨 겁니다. 데이터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죠. 그냥 데이터가 나와버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쿼리가 패스워드 로그인 아이디 예고 엔드 테스트 왜 에러가 났어? 뭐야 됐잖아. 자, 이렇게 쿼리 검증을 해서 둘 다 일치를 해야만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쿼리 날리면 데이터 들어왔잖아요. 다른 것도 들어왔는데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이거 얘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있는 한 이 조건은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로그인 아이디를 뭐 틀렸든 뭐 이렇게 넣었든 어쨌든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때문에 무조건 참일 거니까 이 조건은. 자, AND랑 OR로 엮이면 AND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OR는 얘만 만족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AND가 OR보다 연산 순위가 높아요. 얘네 둘이 연산해서 false가 나왔어요. 근데 얘 때문에 얘는 true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조건의 결과는 true잖아요. 그럼 조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딱 보여드릴게요. 이해하기가 쉽게.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 건데 아이디를 애드민으로 했어요. 어드민으로. 여기다가
이거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입력한 거 이겁니다. 아니, 이거 입력했어요. 저 여기다 이거까지. 자, 내가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DB를 갈 거잖아요. 내가 비밀번호에다 이거 입력했어요. 이거 가지고 DB 가겠죠. 그러면 이게 비밀번호니까 우리 물음표 뚫어놓으면 여기 이 빈자리 찾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DAO 아티클 DAO, 멤버 DAO 로그인. 우린 비밀번호를 따지고 있지는 않지만 물음표 뚫어놓으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있는 값은 실제로 입력된 값 가져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입력된 값이 이거래요. 이걸 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거죠. 이 안으로. 잠깐만, 다시 이렇게.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쿼리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일반적으로 관리자 계정은 아이디가 어드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이거 치면 로그인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비어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했는데도 이 자리가 이걸로 들어온대요. 그럼 얘는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로그인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관리자를 계정을 털 수가 있겠네요. 이런 공격 방식이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임의로 쿼리를 조작해서 날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웹 취약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웹 취약성은 웹을 만들었을 때 보안에 약한,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데 보안이 약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체크하는 실제로 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검증 중에 하나가 이 SQL 인젝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관리자 계정이 털려버리면 그 사이트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한테는 대부분의 모든 권한이 다 들어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카페 관리자 계정이 이런 식으로 털렸대요. 그러면 내가 그냥 게시글 다 지울 수도 있고 회원 다 쫓겨낼 수도 있고 막 글에 이상한 거 올릴 수도 있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관리자를 뺏었는데. 그죠? 이런 공격 방식이 SQL 인젝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런 특수기호,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게 만들어진 코드가 이 친구다. SQL 인젝션이, CQL SQL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펜드를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공백 같은 거 뭐 없애고 뭐 이런 거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알 필요 딱히 없긴 한데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SQL 인젝션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내용이 사실 뭐 완전 올바른 예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웹 취약점, 웹 취약성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점검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긴 해요. 요즘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제가 말한 SQL 인젝션 여기 있어요. 어쨌든 보안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 웹 개발자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웹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밑에 또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방안으로 나누는 거니까 인젝션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이거 엄청 많이 볼 거고요.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인젝션 이거 엄청 많이 볼 거고 뭐 업로드나 다운로드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취약점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요것도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많이 보진 않을 겁니다. 많이 보는 것들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개발할 당시에 개발자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 진행하면서 이거 신경 쓰면서 개발하는 개발자는 없어요. 지금 말이 모순됐죠?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일단 개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리팩토링 하면서 최적화를 한다 그랬죠. 그때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기능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거 생각하면서 기능 만드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능을 다 빼놓고 아주 기본적인 거야. 사실 기본 환경 세팅에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는데 기능을 뺄 거 다 빼놓고 이제 마지막에 그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 2주간 테스트를 보통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영되기 전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는데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 무조건 허점은 생겨요.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허점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마감을 다 하고 이제 팔았어요.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SI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의무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최소 몇 달? 그 기간 동안은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연에 한두 번은 이 취약성 검사를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이제 계약되어 있는 하청업체 느낌 같은 그 보안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 친구들이 또 웹 취약성 점검을 한 번씩 해요. 그리고 모의 해킹이라고 해서 우리 사이트가 안전한지에 대한 얘네들이 모의 해킹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에 한두 번, 뭐 두세 번 해서 이제 뚫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유지보수하는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처리해서 줘야죠. 우리 사이트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일도 웹 개발자가 같이 합니다.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원래는 보통 주니어 개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제가 담당을 했어요. 1년이 채 안 된 주니어 개발자가 그런 걸 담당을 하는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됐는데 잘 몰랐죠. 잘 몰라요. 근데 웹 취약성 검사를 했대요. 메일을 딱 받았어요. 까봤는데 엑셀에 3,800줄이 들어있었어요. 3,800개의 항목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찍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래서 그 기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진짜 맨날 야근하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마지막 마감 전 이틀인가는 제가 아예 못 갔습니다. 44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제 집에 갔어요. 메일을 보내고. 근데 그렇게 처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리해서 결과를 보냈죠. 보내면 보내온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해요. 잘 안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잘 바뀌었나 보고 거기서 미약한 부분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개발한다? 이건 애초에 없는 얘기고 이제 나라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보안 업체들이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응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3,800개가 나온 그 해에 한 4-5번의 작업에 걸쳐서 제가 그걸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다른 시스템에서 한 400개 정도의 웹 취약성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이 처음에 400개를 봤으면 했을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를 때 3,800개를 보고 나서 400개를 보니까 뭐야 이거 금방 하겠네. 실제로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해가지고 줬어요. 이제 웹 개발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경험이지만 제가 좀 특이하게 빨리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그 시스템 자체가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저 입사하기 한참 전부터 개발이 진행이 됐던 거고 끝난 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제가 담당을 한 거였고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듣기만 했었는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거 취약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서 이런 항목들을 검색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수정해야 되고 기본 베이스 예제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근데 이거를 막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막 공부한다고 될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놓이면 그때 찾아가면서 잘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심할 때, 할 거 없을 때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는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를 가시면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긴 합니다. 이거를 주니어 개발 다른 그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이런 일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취약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여기다. 자, 우리 사이트를 이제 리스트랑 디테일 페이지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인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왜냐면 우린 지금 이제 리스트랑 디테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난 메인 페이지야 정도 하나 보여주고 거기서 리스트 누르면 리스트 나오고 여기서 디테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목록으로 가면 리스트 가고 여기서도 메인 갈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거 간단하게 해보고 나서 게시글 삭제하는 것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고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